2. 점진적인 구체의 창조. 우리 우주는 시작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우주가 시간적인 시작이 있었거나 우주의 특정한 위치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의 과학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어 거기서 바깥으로 확장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이 모델을 가지고 시간을 되돌려서 정확히 우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정하고 싶어 합니다. 과학자들은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직 빅뱅 이후에 시작되었고 우주의 팽창으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우주는 물질 우주 이상이므로 빅뱅 이론으로는 우주 창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주의 창조 과정은 전체성으로 존재했던 한 존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존재는 전체성에 반대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결정했고 창조된 형태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존재가 우리 우주의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구별되는 형태의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창조주는 먼저 그런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체성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진동 혹은 강도의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강도의 빛에서는 어떤 형태도 다른 형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는 먼저 우주를 창조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마음과 존재 주의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이 구형의 경계 안에는 이제 창조주 자신의 의식과 에너지만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창조주는 그 구체의 중심에 있는 한 점으로 스스로 물러났으며 자신의 에너지와 존재를 철회했고 나머지 공간은 텅 빈 허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특이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으로 철회한 다음 에너지를 전체성의 에너지보다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기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형태가 없지만 광범위한 진동과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보통 어머니 에너지 혹은 마터 빛이라고 불립니다. 창조주는 이제 자신을 확장하고 특이점 주의로 구체를 정합니다. 이 구체는 전체 공허를 다 채우지 않고 단지 작은 일부만 채웠습니다. 이 첫 번째 구체는 변형된 마터 빛이었던 기반 에너지로 채워졌습니다. 그 에너지는 일정 범위에서 진동하고 있었는데 우리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높은 범위였습니다. 이제 창조주는 첫 번째 구체에 만들고 싶은 구조물의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음의 힘으로 이 상념 매트릭스를 기반 에너지로 투사하거나 겹쳐놓았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는 투사된 매트릭스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체는 자각하는 존재들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구조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우주의 은하와 별과 행성들이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공동창조자들, 기본적인 구조물들이 만들어진 후에 창조주는 많은 자각하는 존재들을 창조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창조주 자신의 의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창조주의 개별화된 확장들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존재가 국소적인 자아감과 개인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념 매트릭스를 상상하고 그것을 기반 에너지에 투사하는 면에서는 창조주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공동창조자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공동창조자는 상념 매트릭스를 형성해서 기반 에너지에 투사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창조주와 같은 힘을 지닌 능력은 없었습니다. 창조주는 무에서 첫 번째 구체의 구조물을 창조한 반면 공동창조자들은 창조주가 정해놓은 구조물 위에 구축하고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창조자의 상상력은 자아감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창조주는 전능한 자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자신 안의 모든 지점에서 자신의 창조물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창조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창조물을 경험합니다. 공동창조자는 국소화된 자각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관점에서 환경을 경험하고 전체적인 인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넓은 우주의 한 작은 행성에 사는 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의 공동창조자들은 창조주가 정해놓은 구조물 위에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공동창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재능을 배가시켰습니다. 이 공동창조 능력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각은 그들에게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환경을 인식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 자각은 공동창조자들 각자가 전체성인 한마음의 확장인 창조주 마음의 확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상력은 그들에게 상념 매트릭스를 상상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자유의지는 그들에게 어느 상념 매트릭스를 기반 에너지에 투사할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정신적인 투사는 그들에게 상념 이미지를 기반 에너지 위에 겹쳐놓는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은 오직 공동창조자들이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멘탈 에너지의 흐름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멘탈 에너지는 첫 번째 구체의 구조물들이 창조될 때 사용된 기반 에너지보다 진동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창조자들이 관장했던 멘탈 에너지가 기반 에너지를 구조물로 만들어 창조주가 정해놓은 구조물에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첫 번째 공동창조자들은 동시에 세 가지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그 구조물들을 더 정교하고 난해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서 그들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구체에 에너지 총량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구체가 빛으로 채워져서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진동할 때까지 기반 에너지의 진동을 높였습니다. 첫 번째 구체에 할당된 기반 에너지는 시작값이 있었는데 특정한 진동을 가지고 있었고 특정한 수준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공동창조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양을 추가했고 기반 에너지를 시작값에서 창조주가 정한 최대값으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첫 번째 구체는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높여졌습니다. 상승 지점에 이르기 전이 첫 번째 구체는 영구적인 것이 없었던 일시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최초의 공동창조자들이 그들의 최상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창조했던 구조물들은 쉽게 소멸해버렸을 것입니다. 상승 지점에 도달한 이후 첫 번째 구체는 영구화되었고 상승한 공동창조자들은 이제 영구적인 구조물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창조자들의 작업 목적이 그들의 구체를 상승 지점으로 높이는 것이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미리 정해진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운 다음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켜서 공동창조자들이 자신의 자아감을 확장하고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힘에 대한 지배력을 통달했고 이런 통달은 그들이 국소적인 자아감에서 첫 번째 구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측면을 알고 있는 훨씬 더 넓은 자아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구체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모두 경험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공동창조자들은 그들이 각자 창조주의 확장이므로 자신들의 근원과 동일한 수준의 자각에 도달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공동창조자들도 모두 창조주의 확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구체의 모든 공동창조자 사이에는 깊은 연대감과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체를 상승 지점 너머로 데려간 것은 바로 이 통합, 창조주와의 수직적인 하나됨과 다른 존재들과의 수평적인 하나됨이었습니다.
오직 구체의 공동 창조자들이 이런 통합 단계를 이룰 때 구체는 영구화될 수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비영구적인 미상승 구체로 남아 있습니다.